선택과 집중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여인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 다소 좀 모호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시각으로 좀 풀이를 해 주시죠. 네, 시장은 지난주 크게 이중바닥을 치고, 네, 코스닥은 지금 한 21선 위로 지금 올라간 다음에 소화 중이고, 코스피는 아무래도 지금 뭐 시가총액 1위가 지금 세지 않기 때문에 이틀 올라간 다음에 내가 일정 수준 소화는 할 것 같다. 대로 수렴 조정을 거치고 있죠. 지수 변동성은 다만 매우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실은 이제 중국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금 나온 이야기인데 완다 그룹이라고 그죠? 네, 뭐 완다가 지금 신용 리스크가 발생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분위기 안 좋으면은 변동성도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막 치고 나왔던 중국이 좀 시죠? 예, 이 흐름 때문에 장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오후 들어서는 지금 나스닥 선물도 빠지면은 보통 경계하는데 경계가 안 나오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7월 만기날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저 말을 잘 이해하실 건데 지금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뭐 결과물은 만기날 확인하는 거니까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푼 매도 콜 매수 들어와 있고 기관들은 푼 매도만 해놨습니다. 더 빠지기 힘드니까 푼 매도 쳤겠죠. 풋이 프리미엄 빠진다는 뜻이에요. 왜 포지션을 취했을까 지금 안 좋은 이야기 많은데 여러분들이 각자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수보다는 간택된 섹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다만 지수는 주중반 이후에 한번 시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섹터는 이번만큼은 제가 제약바이오 핵심이 상대적으로 선도업종 1티어라 생각하세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사실은 시제를 만드는 겁니다. 뭐 정해져가 시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제가 지난주도 언급드린 바대로 이 코로나 관련 이제 습도가 높아지고 장마 기간에 특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급증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집계 자료를 보니까 3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벌써 이 시간에.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데이터를 취합하면 4, 5만 명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수직 급등했었죠. 예, 이들은 이제 선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1차적 고점이 주 초반에 월화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근데 반영되지 않은 이런 치료제 임상 준비했던 한국 BNC FDA 승인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는 재료에 바로 상한가죠. 지금은 시절이 만든 이 코로나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은 급등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저 하단에 있는 바이오 지금 백신 개발 관련주들도 오늘 동반 급등했던 겁니다. 지금 셀리드도 그렇고 유바이로직스도 그렇고 이제 급반등이 한번 일어났죠. 네, 이들 중에 선도주 저번에 시젠과 SK 바이오 사이언스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티어에 있는 바이오도 지금 먼저 뻗어가지고 시세가 났던 쪽은 좀 매물 소화를 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레고캠이나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기업은 빠지죠. 반면에 하단부에 반영되지 않은 제약바이오군들이 막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유는 같습니다. 그동안엔 장이 불안했다 이거죠. 불안하고 개미들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여기에 묻어 들어와 있거든요. 환매수 효과도 있고 지금이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제약바이오가 된다는 거예요. 되니까 이제서 신약 개발 관련주를 한번 베팅해 보자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HLB가 급등했던 거예요.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급등한 건 따라가는 건 아니고 다시 매물 소화가 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유형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언급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주가들이 지금 바닥을 트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형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추세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죠? 네, 이런 모습이 나오고 기관 선호용 ST팜 기관들 좋아하죠 외국인들하고. 네, 이런 것들 검증됐던 것들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수는 빠지는데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선도주 값이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 제가 엔터주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선택과 집중하는 여러 업종을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소수만 제가 불러드리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 표현하는 이 와이젠트 오늘 뭐 5만 한 2천 원 금방까지 가죠. 네, 이번 주에 이런 것들도 시세가 더 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만 이번 주 화려하면은 네, 엔터는 한번 챙겨주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네, 최근에 드라마 넷플릭스 1위를 국내 1위 하고 있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A스토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엔터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제 덤비는 건 늦었습니다. 이제 잘 파는 국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라든지 경기 문제, 또 뭐 지금 2분기, 3분기든 기업 실적들의 문제, 경기 문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비껴가는 섹터들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뭐 엔터 게임, 드라마 콘텐츠, 뭐 이런 메타버스 쪽에 지금 넥스트 같은 것도 지금 모멘텀으로 바닥 탈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고 대신에 그동안의 시세 굴림했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제가 금요일날 언급드렸습니다. 에너지 섹터 관련주들이 좀 약화되었다. 단 2차 전지 소재 섹터들은 또는 핵심 IT 섹터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만들어주면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오는 반도체주도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네, PSK 이런 주가를 치고 나오잖아요, 그죠? 비메모리 쪽에. 그래서 지금 섹터 내에서 이제 뭔가 좀 투각을 나타낸 주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이라 봐야 되겠죠.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뒤에 이야기하는데 대형주는 제가 이번에 반도체 2차 전지 쪽보다는 코스피는 네, 자동차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멘트는 지난주 날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왜 긍정적이냐면은 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적체 현상 때문에 출고 시간이 많이 적체되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예, 적체 현상이 좀 서서히 풀려나오고 출고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매출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최고로 반대급부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식은 예, 호재와 하나의 사건의 호재 악재 기업들이 엄연하게 구분됩니다. 이러면은 이런 DB하이텍 같은 주가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적체가 해소됐다는 거는 뭐 최대 업황에서 지금 꺾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섹터 내에서 시절이 만들어주고 지금 세상 변화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천차만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틀 올라가면 확 자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견조하다는 거는 네, 상승 기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왔지 않느냐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오늘 장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됐다거나 바뀐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전략은 여러분이 뭐 1티어 이런 이야기 최근에 많이 하는데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의 선도주급은 이번 마디만큼은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예, 거의 뭐 지금 자리를 굳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뭐 제가 뭐 쫓아가자 이런 이야기 안 하고요. 네, 계속 뭐 과연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먼저 좀 많이 갔던 플랫폼은 좀 쉬었다가 하더라도 이제 후속 투자들이 계속 양산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주가 이틀 급등하면 매물 소화되죠. 탈모 치료제, 탈모 화장품이 독일에서 예, 최고 등급 받았다. 올해 상용화를 꿈꾼다. 이틀 올라가서 물량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눌러주면 에이 끝났겠지. 다시 감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의외로 고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엔터주도 이번 주 간택되어진 거 네, 시세를 더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좀 올라가다 약간 밀린다고 툭 빼는 거 아니고요. 네, 여전히 지금 제가 보니까 간택주 주가들은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다만 대코로나 관련주는 충분히 시세를 1차적으로 만들고 1차 시세 난 다음에 어느 고점이다 이건 뭐 예단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중에 월화, 길면은 수요일입니다. 한번 고가 매도는 줄 수는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보는데 매물 소화되고 장마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장마철에 이게 확진자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 코스피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대표주도 있는데 중가권 시리즈도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전장 같으면은 이런 현대오토웨브도 포함될 수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도 되죠, 그죠? SL. 그러니까 섹터를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중에 제가 아까 뭐 옵션 만기 뭐 롱으로 뭐 확정 제가 말하지 않는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렇다면은 상승 작동이 일어난다. 지수의 상승 반항이 일어나야만이 반도체, 2차 전지, IT들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지수가 조금 못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네, 눌러주고 조정을 받더라도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주식이 좋은 거예요. 이 간택된 섹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 일단은 바이오 제약 섹터,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지금 뭐 소수 이런 메타나 콘텐츠 기업들, 이런 게 제가 제 눈에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 7월장은. 그 다음에 인덱스가 움직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오늘 매물수와 지수 빠지니까 여지없이 빠지는 주가들 있죠. 이들은 지수가 움직일 때 가는 후순위들이다. 이 선순위 1티어하고 2티어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강한가 다시 한번 또 HTS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 섹터도 관심 가져 범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지 탑티어 하고요. 그 다음을 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설명 덧붙여 주시네요. 선택과 집중의 토마토 투자클럽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